모두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가요? 요 근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용인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는 베네수엘라 같이 조금 경제가 불안하고 그런 안 좋은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썼다면은 이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제 제도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태국과 두 번째는 나이지리아인데, 물론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둘 다 못 사는 나라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와 그 나이지리아, 태국은 전혀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예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고, 나이지리아 역시 그 아프리카 내에서 굉장히 인구가 많은 그런 경제 중심지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중앙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는지, 그걸 한번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카시콘 뱅크에서 이제 2023년 10월부터 그 인가된 디지털 거래소 중에 하나인 그 사탕코를, 이게 먹는 사탕 말고 그 이름이 사탕인데 어쨌든 그 사탕을 인수함으로써 그 은행 업계에서는 거의 최초로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번 인수를 통해서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그 은행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시콘 은행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에게 자금 조달 경로를 좀 혁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IPO라 그래가지고 많이 아시죠? 그 기업 상장하는 거,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 이제는 ICO, 그러니까 IPO와 똑같이 코인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금이 조달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등장했냐면은, 사실 2022년 태국 경제가 좀 경기 침체와 함께 몇몇 기업이 파산했거든요. 이 파산했던 것 자체가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보고 지금 현재 태국의 총리인 그 뿌라유 짜오찬 총리가 이끄는 태국 정부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14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을 포함하는 중요한 정부의 계획에서 디지털 이런 코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 중에 있어요. 물론 태국이 이걸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크게 발전해가지고, 태국 규제 당국은 이제 광범위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내에서 이 카시콘 그룹이, 카시콘 은행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난립했어요. 거의 규제도 없이 그냥 클릭하면 다 누구나 코인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억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요 근래 바이낸스에서는 43억 달러 정도의 벌금을 그 자금 세탁 방지와 그리고 제재 위반으로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계에서 위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카시콘 뱅크는 새로운 영역에서 완전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태국에서만 이러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다른 기관,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나 아니면 HSBC와 같은 거대한 기업들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라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유럽, 미국과 같은 이런 거대한 지역마다 규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채택 속도와 그 규모는 좀 지켜봐야 돼요. 어찌 되었든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런 은행이 디지털 자산에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그런 정상화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걸 수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중앙은행, 그러니까 은행단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냐? 전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지리아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이거의 좀 배경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인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 채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나이지리아인데, 여기서 되게 중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중앙은행은 이전 정책을 뒤집어 버리고 은행이 디지털 토큰을 취급하는 기업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비즈니스 데이가 보도한 이 결정은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2021년도에 도입된 금지 조치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2021년 2월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코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거나 아니면 거래소를 운영하는 모든 계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업비트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계좌를 폐쇄하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근데 당시에 이런 금지 조치는 은행권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좀 은행을 도와주려는 그런 행보였다 보면 되는데, 근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이지리아의 태도가 변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좀 큰 그림을 살펴봐야 되는데, 나이지리아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에요. 나이지리아는 그 체인 아날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평가하기로는 블록체인 채택 지수가 거의 2위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2021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거래량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9%나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나이지리아의 통화 가치 자체가 올해 들어서 49%의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인 볼라 타부누가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평가 절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화폐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자 국민들은 점점 더 안정적인 가치 수단,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웃기죠. 비트코인이 안정적이다니. 근데 어쨌든 주민들은 안정적인 가치 수단인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나이지리아의 금융 거래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거고, 달러나 나이지리아 통화가 아니라 실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이지리아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권에서 암호화폐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한국처럼 통화가 되게 안정되게 있는, 그러니까 OECD 국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이지리아처럼 통화의 힘 자체가 약한 나라, 환율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심하고 심지어 비공식 확률과 공식 확률이 존재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예전의 달러처럼 비트코인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환율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자국의 경제가 좀 안 좋은 나라에서는 지금 여지없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지금 그러고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애들이 비트코인을 점점 채택하고 있죠. 어쩌면 이게 비트코인이 빈자들의 기축통화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Why Bitcoin is up by almost 150% this year이라는 기사인데, 여기서는 그 카크로스 티오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건데, 원래 바퀴벌레 이론은 그 혹시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면은 실제로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살고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랑 똑같이 어떤 기업에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그건 사실 그 악재 하나뿐이 아니라 그 뒤에 산재한 악재들이 엄청 많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이게 재밌게도 암호화폐 쪽에서는 바퀴벌레가 머리가 없어도 일주일은 살고, 그리고 자기 몸무게 900배까지 버틸 수 있는 외 골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바퀴벌레는 30분 이상 숨을 참고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비트코인에 빗대 가지고 비트코인의 바퀴벌레 이론이란 말을 새로 만들어냈어요. 여기서는 비트코인에 발생한 진짜 수많은 악재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요즘 자금 세탁을 위해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요. 테러리스트들은 돈을 지불하는데 암호화폐에서 쓰고 있어요. 심지어 해커들도 비트코인을 통해 자기 몸값을 요구하기도 하죠. 한편 2022년 금리 인상 때는 많은 업계 수장들이 목이 잘리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청평자오, 바이낸스의 청평자오나 아니면 샘 뱅크먼, FTX죠. 거기에 샘 뱅크먼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나 사태, 그분도 이제 암호화폐 그 생태계가 깨지면서 다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죽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하기로는 비트코인 기술 자체에 뭔가 이 불변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국가의 뭐 예를 들어 달러 생각해보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망하면 달러 같이 망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애초에 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모두가 안 써야 되지만 모두가 안 쓸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아니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디 특정 단체나 기관이 망한다고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코인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암호화폐를 가지는 것 자체가 앞으로 사용될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암호화폐는 되게 수많은 호황과 불황이 존재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2018, 19 지나가지고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6천만 원, 8천만 원 올라가는 그 사이클 한번 탔었고, 다시 내려왔다가 2천만 원 밑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4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지금 그 사이클을 보여주면서 거의 한 세네 번의 호황과 불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 1630년대 튤립 광풍이나
1990년대 그 비니 베이비 열풍 같은 거랑 좀 다른 게, 얘네들은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끝이었는데 비트코인은 벌써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몇 번을 반복한지 모르겠어요. 즉 얘네들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스스로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주요 자산의 하나로 이미 자기가 잡아버렸어요.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금융기관, 아까 말한 것처럼 태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은행이 비트코인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하려고 하고 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중앙은행 자체가 나서 가지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에 바퀴벌레 딱 보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고 '아 저게 뭐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퀴벌레는 이런 부패한 물질을 영양분으로 바꾸고 또 모기 같은 해충들 잡아먹는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이 비트코인도 어쩌면 생태계의 바퀴벌레처럼 혐오감을 느끼고 있지만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그런 걸 수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뷰고, 어쩌면 이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올바른 생각일 수 있다고 저는 좀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